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건조주의보를 해제시켜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10에서 40mm 정도 내리다가 내일 새벽에 그칠 전망입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 큰 추위는 없지만 비가 내리겠습니다. 출근길 우산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붉은 빛은 눈을 뜻하고요. 푸른 빛은 비나 눈, 초록빛은 비만 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의 기온이 꽤 높기 때문에 이렇게 비만 내리겠지만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로 건조주의보를 해제시킬 만한 충분한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오지만 기온은 꽤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포항이 9도를 보이겠고요. 경주는 8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까지 계속해서 따뜻한 날씨를 보이다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금요일 아침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하늘이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낮 기온은 울릉도가 6도, 독도 7도입니다. 오늘 동해 중부 해상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먼 바다에서 비나 눈으로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해상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오후에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금요일 반짝 추위가 지나간 후에는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기온 변화도 크게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가 시행하는 생활임금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경북 지역에선 그동안 외면받아 왔는데요. 포항시와 울진군이 경북에선 처음으로 생활임금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올해 법으로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6,47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 원 선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사실상 최저 생활이 힘든 금액입니다. 그래서 2013년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를 시작으로 전국의 지자체들은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많은 금액의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80여 개 지자체들이 조례를 제정해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에 비해 금액이 10에서 30%가량 높습니다. 하지만 경북 지역에선 그동안 제도 도입이 미뤄져 왔는데 포항시 의회가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2015년 포항시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을 현실화하도록 했지만 포항시가 조례로 정한 계획을 수립조차 하지 않자 시의회가 다시 나선 겁니다. 차상위 계층 정도의 급여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걸로는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급여 수준을 만들어서 이분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 포항시 소속의 기간제 근로자는 현재 2,900여 명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심의위원회를 통해 생활임금 대상자와 금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시급은 최저임금보다 20%가량 높은 7,700원 안팎으로 책정될 전망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포항시 업무 위탁업체와 공사 용역업체의 근로자까지 생활임금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민간으로도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최저임금만 주면 다 되는 것으로 이제 오인하고 있는 부분들이 개선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시행하고 민간 부분들도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포항시 생활임금 조례는 다음 달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울진군도 최근 생활임금 조례안을 발의하고 오는 4월에 가결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경북에서도 생활임금을 도입하는 지자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오는 2020년 경북에서 열리는 제101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지를 놓고 포항과 구미가 뜨거운 유치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어제 이강덕 시장이 직접 실사단을 만나 전체 47개 종목 가운데 34개 종목을 주 경기장에서 20분 이내 거리에서 진행할 수 있다며 충분한 체육 인프라를 홍보했고 구미시도 사통팔달의 교통 환경에다 체육 인프라도 뛰어나다며 전국체전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경북체육회는 오는 28일 이사회에서 실사단의 보고를 받은 뒤 전국체전 개최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어제 베트남 호찌민 시청에서 호찌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동조직위원회 창립 총회를 열고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측 각계 인사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창립 총회에서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호찌민 인민위원장은 이번 행사가 두 나라의 경제와 문화 교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성공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호찌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 행사는 11월 9일부터 25일간 호찌민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영덕에 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2달이 되면서 크고 작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현재 건설 중인 포항 영덕고속도로와 철도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군이 초청한 도시계획 교통 전문가들은 정부의 빗나간 교통량 예측으로 생긴 부작용들을 족집게처럼 집어냈습니다. 시가지 통행 차량이 평소의 10배인 하루 2만 대를 넘거나 7번 국도 강구 구간을 통과하는 데 40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속도로 IC 확장과 추가 등 가시적인 문제점 보완뿐 아니라 동해안 투자를 비용 편익 분석이 아닌 서남해안보다 발전이 느리다는 균형 개발 차원의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동해안 그 해변 도로까지 이 고속도로를 뻗게 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교통체증을 막을 수가 있지 않았겠나. 포항 삼척간 동해선 철도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됐습니다. 표준 속도가 60에서 100km에 불과하고 전철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이고 남정 역사에는 대합실도 없고 강구 역사의 주차장은 20면에 불과합니다. 고속도로와 철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개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고 영덕과 포항의 국회의원이 모두 나서야 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관철하기 위해서는 저희 영덕군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치권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인근 지자체와 경상북도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생각하되 주변에 있는 지자체들과 광역적으로 같이 토의하고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준비 안 된 SOC 후속 대책으로 여름 휴가철에는 지역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질 공산이 큰데 대개 상가를 중심으로 수십 년 동안 구축해놓은 상권이 하루아침에 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충고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영덕에서 회를 먹은 의성군 노인 10명이 복통과 구토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의성군 신평면에 사는 74살 안모 씨 등 17명은 어제 낮 영덕의 한 횟집에서 생선회를 먹었는데 이 가운데 10명이 복통과 구토 증세를 보여 안동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가건물 등을 채취해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이 조례안은 청년의 범위를 15살 이상에서 39살 이하로 정하고 전문가 컨설팅과 창업 자금 지원, 그리고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 조례안을 계기로 올해 북부권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장기적으로 서부권과 동부권 등으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지난 6년간 1,244팀의 청년 창업을 지원해 1,700여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포항시는 올해 국비 등 예산 15억 원을 들여 10개 안팎의 신규 유망 강소기업을 선정해 육성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3년간 3천만 원까지 기술개발과 마케팅, 수출 판로, 운전자금 우대 등의 지원을 받고 회사별로 지정된 프로젝트 매니저를 통해 현안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2015년에 17개사, 지난해 15개사 등 모두 32개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지난해 프로젝트 매니저 제도를 통해 22건, 112억 원의 R&D, 연구개발 사업을 수주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포항과 경주에선 사랑의 교복 나누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교복 한 벌을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알뜰 소비를 하러 온 학부모들로 행사장은 북적거렸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교복 나누기 행사장 입구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교복을 열심히 찾고 작거나 크진 않을까 옷을 몸에 대보기도 하고 부담 없는 가격이라 여러 벌 구입합니다. 신입생은 아니지만 3학년 올라가는데 새로 구입을 하려니까 부담이 크더라고요. 교복 가격이 아시다시피 싼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구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포항문화방송과 포항경주교육지원청이 올해로 9년째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포항 지역 38개, 경주 지역 19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기증한 교복 만여 벌이 새 주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번 교복 나누기 행사를 통해서 교복을 살라고 했는데 좀 더 합리적으로 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20여만 원 상당의 교복 상하이 한 벌을 이곳에서는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졸업생들이 3년을 입었던 옷이지만 세탁과 수선을 거쳐 판매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교복 구매 방법으로 날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선배들이 쓰던 것을 물려서 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실용적이고 아름다운 전통이란 메시지를 전달하는 배움의 장터가 되고 있습니다. 부모들한테는 우리 나눔이라든가 이런 배려하는 마음을 가고 우리 학생들한테는 근검전략 정신을 고취하는 데에 이 행사의 제일 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한편 지난해 경북교육청 관내 중고등학교 졸업생들의 교복 물려주기 참여율은 약 25%로 연간 30억 원의 교복 구입 비용이 절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북교육청과 학교 비정규직 3개 노조 간의 임금 협상이 사상 처음으로 타결됐습니다. 양측은 기본급 3.5% 인상과 정기사명금 50만 원 신설 등 5개 항에 합의하고 타임오프제 시행 등 단체 교섭은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도내 공립학교에 근무 중인 조리원, 교무행정사 등 12개 직종 6천여 명에 적용될 예정이며 오늘 도교육청에서 협약 조인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동안 전국에서 대구와 경북교육청만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의 공식적인 임금 협상을 거부해왔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학교법인의 법정 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석 달간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우선 토지나 건물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익이 전혀 없다고 신고한 18개 법인을 점검해 임대나 매각을 통한 수익 창출을 유도하고 임대 수입이 현저히 적다고 신고한 법인에 대해선 실태 점검을 벌입니다. 학교 법인은 수익용 자산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교직원의 보험료 일부를 납부해야 하지만 아예 법인 수입이 없거나 법인에서 발생한 수입을 학교 회계로 제대로 전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2015년 기준으로 경북 지역 사립학교의 법정 부담금 납부율은 13.2%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의 한 유치원 통학버스에 5살 어린이가 1시간 반이 넘도록 방치됐다가 발견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광주에서 폭염 속에 4살 아이가 통학버스에 방치됐다 중태에 빠져 안전지침까지 내려졌는데도 이런 일이 잊을만 하면 터지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5살 유진이가 한 달 가까이 정신과 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유치원 통학버스에 1시간 30분가량 방치됐다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 차량 안에서 누가 막 울면서 소리를 치면서 창문을 두드리는 거를 발견하고 또 아이가 갇힌 걸 알고 문을 열려고 하니까 잠겨 있더래요. 야외 학습을 다녀온 뒤 점심을 먹고 하원 시간이 될 때까지 유치원에서는 아이가 없다는 것도 몰랐다며 불안에 떨었을 아이 생각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시간마다 깨고 울고 머리를 박고 엄마 문 닫지 마, 문을 못 닫게 하고 불 다 켜야 되고 그러니까는 그런 모습 보면 진짜 마음이 무너지고. 유진이 어머니는 전체 원생에 이를 알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과 치료비 지원 등을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유치원 측은 일주일이 지나서야 뒤늦게 교육청에 신고했고 치료비 지원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외상적인 그런 상처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게 없어서 더 이거를 별일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넘어가고 싶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지난해 7월 폭염 속에 4살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8시간 갇혀 중태에 빠진 이후 하차시 잔존 인원 확인 등의 안전 지침이 전국교육청에 내려졌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작업일을 하는 과정에 있고요. 네. 그거는 이제 25일 날 다 학부모 세미나가 있어서 그때 다 이야기하기로 내부에서 이제 결정을 했어요. 대구시 교육청도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학교 법인의 원장과 교사 징계를 요청하고 교사와 운전기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회에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CCTV 의무화, 인명피해 발생 시 폐원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있는 가운데 자꾸만 반복되는 통학버스 안전사고 탓에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영덕구는 논밭두렁과 생활쓰레기를 함부로 태운 주민 3명에게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각각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 영덕읍과 창수, 축산면의 산림 인근에서 불법 소각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불법 소각을 하다가 적발되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본인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주시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문화재 구역의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본격적인 방제 작업을 벌입니다. 대상 지역은 경주 남산 일대와 포석정지, 헌강왕릉, 양동마을 등 7곳으로 문화재청 긴급 보수 사업비 9억 원을 지원받아 방제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상 면적 234헥타르, 23만여 그루의 소나무에 대해서는 재선충병 예방 주사를 놓고 고사목 제거와 연막 방제 작업도 벌입니다. 안동에서 생산한 국산 콩으로 만든 발효식품 나토가 본격적인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섭니다. 맛과 안정성을 내세워 한국산 가공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가 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안동에서 재배한 국산 콩으로 발효식품 나토를 생산하는 농식품 가공 공장입니다. 지하 천연 안반수를 사용해 콩을 익히고 나토 전용으로 개발한 소리 품종을 사용해 안전성과 맛을 높였습니다. 2007년 첫 수출을 시작으로 지난해 10만 불 수출을 달성하고 연간 콩 17만 톤 가공 처리가 가능한 생산 라인을 추가로 만들어 본격적인 해외 시장 개척을 선언했습니다. 수출을 통해서 농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많은 지역의 농민들하고 함께 해외 시장을 세계인의 입맛을 공략하기 위해 일본 측과 신제품 개발, 정보 교류, 공동 마케팅을 약속하는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안동시는 농식품 가공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한 이런 니케 바이오가 지역 기업과 서로 상생하면서 정말 앞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쌀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 벼 대신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농산물 가공식품 활성화는 우리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좋은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서울에서 필로폰을 산 뒤 포항에서 판매한 62살 A씨와 A씨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투약한 B씨 등 모두 5명을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영등포구 한 지하철역 앞에서 필로폰 7g, 시가 2,300만 원어치를 구입해 일회용 주사기 70개로 나눈 뒤 지난 16일 포항 시내 한 공원에서 B씨에게 팔았습니다. 경찰은 필로폰을 거래하던 A씨 등을 현장에서 붙잡고 필로폰 대부분을 압수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 큰 추위는 없지만 비가 내리겠습니다. 출근길 우산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붉은 빛은 눈을 뜻하고요. 푸른 빛은 비나 눈, 초록빛은 비만 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의 기온이 꽤 높기 때문에 이렇게 비만 내리겠지만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로 건조주의보를 해제시킬 만한 충분한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오지만 기온은 꽤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포항이 9도를 보이겠고요. 경주는 8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까지 계속해서 따뜻한 날씨를 보이다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금요일 아침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하늘이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낮 기온은 울릉도가 6도, 독도 7도입니다. 오늘 동해중부 해상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먼 바다에서 비나 눈으로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해상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오후에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금요일 반짝 추위가 지나간 후에는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기온 변화도 크게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